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거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임차인들끼리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일 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기와 사고,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전대인 것이죠. 어느 사람이 어느 집에 새를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본집으로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집에서 나가게 됐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좋은 집이니까 친구나 선후배나 또는 지인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집에 대신 사는 거예요. 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원래의 세입자인 그 친구에게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면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대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가 하나 있어요. 애초 임차인이었던 그 친구의 보증금이 내가 알고 있는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2천만 원 내주고 월세도 그 친구한테 주면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원래 계약 내용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애초부터 의도를 갖고 사기친 것이기 때문에 말 몇 마디로 2천만 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그 돈도 이미 써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두 번째로, 처음부터 사기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경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맡겨놓고 또 그 친구가 주인한테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살고 있는 내가 그 친구한테 매월 월세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주인한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친구 보증금이 상당 부분 까인 거죠. 나는 나중에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경우가 문제가 더 커요. 첫 번째는 사기죄로 고소라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기 뻔하고, 이때는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직접 인수인계를 하는 이유가 만기 전 퇴실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물어야 하고 또 뭐도 물어야 하고, 이 싸고 좋은 집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사무실을 끼지 않고 건물주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보통 건물주들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 살게 됐고 자기 대신 같은 조건으로 살 다른 친구를 직접 데려왔을 때 그 새로운 친구가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친구하고 새로 계약하고 이전 사람한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집주인하고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발생할 일도 없고 자기들끼리 전기세 같은 공과금만 알아서 정리하면 돼요. 만약에 그 건물을 임대관리하고 있는 전속부동산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임차인을 스스로 구해온 거니까 차라리 그냥 잘 얘기해서 좀 적은 비용을 내고 등기부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다 맡기는 것이 낫지, 임차인들끼리 보증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보증금 보호도 전혀 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공유경제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방도 공유하고 주방도 공유하고 물건도 공유하고 자동차까지 공유하죠. 서로 크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공유한다면 이 쉐어라는 방법도 나름 괜찮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건물주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월세만 나눠내면서 집을 공유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쉐어를 주는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부풀리는 경우.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주고 살면서 여기가 전세 1억 원인데 자기가 갑자기 목돈이 좀 필요하니까 한 4천만 원만 나한테 내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경우. 명백한 사기죠. 이거 주택 쉐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는 아니지만 쉐어 받는 사람들이 어쩌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쉐어하는 여러 명의 보증금 총합이 원래의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예요.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3룸인데 두 명한테 각각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씩 받고
남는 방 2개를 쉐어해주는 경우. 쉐어해준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다면 쉐어받은 사람 2명 중에 1명은 나중에 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지금 2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원래의 임차인이 완전히 나가고 다른 친구가 대신 들어오는 경우, 또 하나는 원래의 임차인이 같이 살면서 공간을 쉐어하는 경우. 이 2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임차인들끼리 보증금을 얼마씩 주고받았을 경우입니다. 그냥 월세만 내면서 살거나 월세만 내면서 쉐어하는 경우는 돈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살던 방을 인수받거나 쉐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증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적은 한두 달치 예치금 정도만 선불로 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첫 번째 같이 원래의 임차인이 아예 빠져나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없다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쉐어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보증금이 없거나 약간의 예치금만 내고 월세를 나눠내는 경우가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나눠내기로 했는데 그 액수가 꽤 되고 상대방이 원래의 계약서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는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는 믿을 만한 중개사무실을 골라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는 공제증서라고 하는 일종의 보험증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끼리 직거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도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랄게요.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는지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